이어서 이제 지번에 관한 주제, 지번 약 2년에 한 번꼴로 출제가 되고요. 여기 화면에서 제시하는 딱 요 정도까지만 내용을 소화하시더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이제 지번 얘기라고 하는 거, 자, 토지 이동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런 게 있었죠. 신규 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자, 새롭게 조성된 토지라든가 또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신규 등록. 자, 이제 가볼까요? 등록 전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죠. 등록 전환. 이거는 자, 임야소에 등재되어 있는 그 토지를 지적도로 옮기는 거, 또는 임야대장에 있는 것을 자,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것, 이걸 이름하여 등록 전환이라고 불렀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분할하고요, 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어렵지 않아 보였었고요. 그 외에 분할과 합병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변경이 두 개가 있었죠.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두 개 나왔었죠. 등록상의 정정과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라고 하는 이런 게 토지의 이동 종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가 좀 문제가, 몇 가지 문제가 되냐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도 새롭게 지번 부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용어가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해서 뭐냐면 신도시를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 기존에 있는 그림을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그림을 잡는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토지 이동 종목 보셨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일정한 토지의 표시 항목에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한 지역을 가리켜서 지적 확정 측량 실시 지역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해서 미리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죠? 어렵긴 하지만 토지 이동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지번에 부여 방법. 자, 쉽게 나오는 일반적으로 시험용으로 가면 되게 쉽게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쉽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내용이 상당히 많아서 버겁습니다. 해서 제일 먼저 지번의 부여라고 하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지번의 부여 원칙 자, 몇 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번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소관청이라고 하는 것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대로 부여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번은요, 지적 소관청이 지번 부여 지역별로 차례로 부여한다. 지적 소관청 누구라고 했습니까? 시군 구청장을 가리켜서 지적 소관청이라 불러요. 이걸 이제 29회인가 30회 때 나왔던 문제 구성할 때 국토부 장관이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습니다. 그래서 토지 등록 의무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 장관이지만은 우리 법에서 지번을 부여하는 것은 시군 구청장, 지적 소관청이 단위요 지번 부여 지역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리라든가 무슨 동을 가리켜서 동이나 리를 가리켜서 지번 부여지역. 그래서 자, 시골에서는 리 단위가 되겠죠. 무슨 리 몇 번지. 그 다음에 도시지역. 우리가 주로 많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무슨 동 몇 번지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걸 틀리게 구성할 때 시, 군, 구 단위로 지번을 부여한다. 틀렸다고요. 자, 경기도 자, 화성시 몇 번지 이렇게는 안 간단 말이야. 자, 그래서 동이라는 것이 거기 뒤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자, 군, 그 다음에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뒤에 리나 동까지 넣고 나서 거기서부터 지번을 부여한다. 기준점 지번 부여지요. 누가? 지적 소관청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검토하게 될 주제가요. 바로 지번 부여의 일반 원칙 중에서 두 번째,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순차적으로 부여한다. 그래서 이 별 내용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북서라고 하는 것만 계속 기억하셔야 돼. 북서에서 남동으로 헷갈려. 나중에 북동, 남서 막 베레벨 말장난에 제일 쉽게 문제 구성하는 영역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어떤 토지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지번을 부여하는 순서, 이게 위쪽이 북쪽, 아래쪽이 남쪽, 그럼 오른쪽이 동쪽, 왼쪽이 서쪽이 되겠죠. 그러면 출발점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그럼 이제 이런 토지에 있다 싶다.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6번지,
7번지, 8번지, 그 다음에 9번지, 10번지, 11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북서쪽에서 시작해서 남동 방향으로 지분을 부여한다. 이게 어떻게 부여하냐고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용어 가장 쉽게 구성할 때 순서 매기는 문제 갖고 장난을 치게 됩니다. 이게 지분 부여의 가장 일반적인 지적소관청 지분 부여적 단위로 북서에서 남동 방향 북서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공인중개사 강의나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지분 부여 방법이니 뭐 사행식이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 다 의미 없어요. 그냥 법에 명시된 대로 북서 기본법 16년 동안 북서 기본법 하나만 가지고 틀리게 나오든 맞게 나오든 구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검토하게 될 게, 자, 제일 중요한 얘기고, 준용이라고 하는 개념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분 부여 방법에서는 문제 반 정도가 바로 준용이라고 하는 거, 이 용어를 가지고 거의 다 구성을 합니다. 자, 근데 여기는 빠져 있지만 나중에 우리가 기출 문제를 통해서 볼 텐데, 본번과 부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지번이 5번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5-1번지 되어 있는 경우 있습니다. 그럼 5번지를 가리켜서 본번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그 다음에 5-1, -1이라고 보통 부르죠. 이걸 우리가 부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토지 이동 종목을 설명을 드렸는데 뭐 신규 등록이라든가 등록 전환을 함에 있어서는 자, 이때는 원칙은 부번을 붙여야 되고 예외적으로 본번을 붙인다 해서 이게 3개의 사유가 있고 시험용으로 2개가 이슈가 된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외우려고 하면 안 돼. 굳이 예를 들면 이런 식이야. 지금 11번지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토지 옆에 이렇게 공유수면 매립이 있게 되면 원칙적으로 자, 11번지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6번지 옆에 토지를 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6의 1번지를 붙인다. 이런 게 이제 부번을 붙인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외에 본번, 예를 들어 11번지 옆에 토지를 매립하면 그냥 11-1이 아니라 12번지 이런 식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번 부여 방법이 되게 복잡해요. 자, 그럼 그걸 알아서 뭐 하는 거냐?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동안 시험에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실 때 욕심을 좀 줄이셔야 됩니다. 무슨 지적과학 공무원 할 것도 아니면서 그걸 꼼꼼히 다 그냥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해요. 할 게 너무 많아. 그러면 이 영양가가 떨어지는 부분은 비우고 가셔야 돼. 자, 그래서 자, 지번 부여 파트에서 가장 유력한 출제 포인트 준용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준용 관련한 쟁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 축적 변경, 지번 변경이 있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게 된다. 그럼 이제 도시개발사업 시행한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원칙이 있고요. 예외가 2개가 있다 해서 그래서 토탈 3가지 방식을 활용한다. 근데 이거는 지문 길이 때문에 출제를 하지 못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더럽게 뭐 복잡해. 이거 설명해 봤자 외워지지도 않고 두 번째 외워봐봤자 지금 16년인가 18년 동안 한 번도 시험에 안 나와. 그러면 이 파트에서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복잡한 내용을 다 외웠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렇게 갑니다. 자, 우리가 행정구역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살고 있는 경기도 광명시하고요. 경기도 안양시가 맞닿아 있는데 행정구역이 광명이 있고 안양이 있는데 이렇게 있다 하십시다. 근데 골 때리게 돼 있어. 자, 이 광명 라인 안쪽에 이렇게 안양이 들어와 있고 안양 라인 안쪽에 광명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번에 KTX역 인근하고 뭐 이런 지역인데 여기를 이렇게 서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지번을 새롭게 부여해 줘야 되잖아요. 안양시였다가 광명시로 지번을 바꿔줘야 될 테고 이 부분도 자 만약에 광명시였다면 이 부분을 안양시 지번으로 바꿔줘야 돼. 안양시 무슨 동 여기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이 됐을 때 앞에서 공부했던 우리는 실제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그대로 베껴 쓰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아까 우리가 축척이 500분의 1이 있었죠? 자,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이렇게 가. 저 요거 집원 7개 외울 때 이렇게, 축척 7개 외울 때 이렇게 외웠어요. 500분의 1의 2배, 얼마? 1000분의 1, 600분의 1의 2배, 2배라는 게 이제 정밀되고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1200분의 1 이렇게 가게 되면서 나머지는 저는 이렇게 외워버렸어요. 2400, 그 다음에 3000, 그리고 6000. 그래서 600, 1200, 2400, 3000, 6000, 2배, 4배, 5배, 10배 이렇게 가나요? 그래서 최근 시험 문제에서 축척 가지고 2000분의 1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와서 틀리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분의 1이란 축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000분의 1이란 축척은 없어요. 그래서 5만, 자, 500하고 1000 끊어주고, 그 다음에 6의 배수, 6, 12, 24, 30, 60,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축척의 개념을 조금 감을 잡으실 테고요. 지금 다시 원점 돌아가서, 자, 지금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더럽게 복잡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주 복잡한 방식으로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복잡한 지번 부여 방법을 행정구역 개편했을 때도 그대로 이 방식을 활용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준용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이 하다 옆으로 갔는데, 축척 변경하면 면적 등이 다 달라지게 되거든요. 이때 또 지번 부여할 거란 말이야. 도시개발사업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그대로 준용하게 된다. 그 다음에 자, 지번 변경이라고 해서 사실 이 지번 변경과 축척 변경은 앞에서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 받아야지 할 수 있는 게 지번 변경, 축척 변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어떻다? 준용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준용하게 된다. 자, 그래서 지금 그 다음에 축,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지번 변경 어디 있어? 지라고 하는 거야. 행축지는 어떻다? 준용하게 된다. 그럼 이제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이렇게 던져주게 됩니다. 이게 중간에 지번 부여, 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과 합병 앞에 쭉 나와. 복잡 싫어. 근데 그 말고 자, 이 내용을 다 소화한 다음에 진짜 어려운 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 이게 너무 복잡하게 돼. 그래서 이걸 다 소화했다고 치고 바로 행축지 들어가면 어떻다? 바로 이때는 준용하게 된다. 그러면 시험 문제 구성할 때 어떻게 하느냐? 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 저거 쭉 해갖고 마지막에 본번을 부여한다. 땡. 자, 부번을 부여한다. 땡 해서 행정구역 개편 나오면 바로 치고 들어가야 돼. 끝머리 어떻다? 준용한다. 오른편, 다른 편 틀렸다. 축척 변경 뜨게 되면 제일 뒤에 뭐가 나온다? 준용한다. 오른편, 다른 편 틀렸다. 지번 변경 나오게 되면 끝머리 뭐 나와야 된다? 준용한다. 오른편, 나머지 틀렸다. 이렇게 가셔야 돼. 해서 이게 제일 마지막 나왔던 게 준용하는 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서 준용하는 것을 모두 연결하시오. 이런 식의 문제도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준용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너무 간단한가요? 지적, 소관, 정, 지번, 부여적별로 바로 지번을 차례대로 부여하는데 북서 기본법으로 부여한다. 행축지 나오면 어떻다? 준용하게 된다라고 알고 이렇게 그림을 찾게 됩니다. 행축지 준용한다.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요? 준용한다.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하나 더 남아있는 주제, 지번 변경, 그 다음에 결번 대장 얘기 검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번 변경 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 그림상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라고 하는 사람 누굽니까? 시군구청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서 그 다음 중요한 거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대도시장 공법할 때 필요한 개념인데 별 필요 없고요. 일단은 시군구청장이 지 멋대로 지번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 등의 승인을 받아서 어떻다? 지번을 새롭게 부여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외우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토부 장관 나올 일 몇 군데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 등록해야 된다. 등록 의무 있고요. 나중에 중앙지적위원회 뭐 이런 게 하나 나와요. 그때 뒤에 가서 하나 검토해 볼 테고, 시도지사가 나오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슈가 되게 되는 게 시도지사 관련해서 지번 변경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두 번째 축적 변경할 때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라. 나중에 이제 제일 지저분한 문제가 무슨 공부를 열람할 때 경우에 따라서 시도지사한테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람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요걸로 이제 요 얘기 갖고 나오는데 대신 이걸 쭉 설명을 드린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절대로 딴 데서 바로 시도지사 함부로 튀어나오면 틀렸다. 국토부 장관, 지적소관청 얘들 거의 다 사무를 담당하고 시도지사는 거의 나올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앞에서 자, 그 국토부 장관 모든 토지 등록 다음에 지적소관청 직권에 따른 변경 등록할 때 그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변경 등록한다. 요딴 식으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체계를 잡고 들어가야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결번대장. 자, 준용 시리즈와 거의 똑같은 논리 구조야. 우리가 지번을 새롭게 부여하거나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아까 도시개발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빵꾸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번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3번지와 3의 1번지를 합병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토지를 합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3번지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그럼 이제 3의 1번지에 지적 공부 등본을 떼본 사람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 그거 가지고 나중에 장난칠 수 있거든. 그래서 3의 1번지 아무리 봐도 그 도시는 3의 1번지가 없는데 토지대장 등본을 띄워서 3의 1번지 토지라고 싸게 판다고 개 사기꾼들이 장난을 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 근거를 남겨놓기 위해서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가볼까요? 도시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아까 지번 부여하는 방법 더럽게 복잡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혹시 결번이 발생하게 되면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도시개발 사업하게 되면 우리 시리즈였죠. 행축지 있었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아까 여기서는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기는 행정구역 변경.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지번 변경. 이게 시리즈 맞죠? 도시개발사업 또는 지적 확정 측량 실시자 같은 용어가 될 텐데 행축지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 과정에서 결번이 발생하는 경우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한다. 그러면 행축지도 어떻다? 결번 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번 정정이라는 항목이 있죠. 이건 별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토지 이동 종목이라고 하는 거 다시 머릿속으로 남기겠습니다. 새롭게 등록하는 거 신규 등록. 자, 그 다음에 자 임야 대장 등이 등록되어 있는 것을 토지 대장으로 옮기는 거 이걸 우리가 등록 전환 이게 이제 하나의 세트가 되게 되는 거야. 자, 토지 대장 기준으로 최초로 등록이 되는 과정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과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변경 두 개 있었지. 축척 변경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지목 변경이라고 하는 거 이게 토지 이동 종목이다.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두 개 나왔었잖아요. 총 8개입니다. 등록사항에 정정이라고 하는 거 정정과 등록사항에 뭐가 있었지? 말소라고 하는 거 정정과 말소. 그래서 이 지번 정정 얘기는 지번을 지적소관청에 잘못 입력을 한 거야. 아까 우리 제가 3번지와 3의 1번지를 합병을 하면 기본적으로 3번지를 표시를 해야 되는데 이 담당 공무원이 술 먹고 실수를 해가지고 3의 1번지를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술 깨고 보니까 잘못 표시했네. 그래서 다시 3번지로 이걸 정정을 할 수 있겠고 그러면 3의 1번지는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번이 될 텐데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이제 지번 지적소관청 지번 부여적별로 부여한다. 북서기본법 이거 나왔지만 진짜 간단한 유형의 문제 쉽다 어렵다는 사람마다 틀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듯 하면서 제일 간단한 문제가 행축지 준용하게 된다. 뭐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 지번 부여 방법을 준용하게 된다. 그러면 지번 변경이라고 해서 자 여기서는 자 축척 변경, 지번 변경은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슈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에서의 지번 부여 방법 그대로 준용하는 거. 자 했던 것이 행축지. 그러면 이제 결번이 발생했을 때 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과 똑같이 처리해야
이렇게 행축지 외 지번 정정까지 이때 결번대장에 적어서 영구히 보존해야 된다 해서 요 정도까지가 지번에 관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번 얘기 설명을 드렸고요. 잠시 끊었다가 지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